월화수목금토일,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인간만이 사용하는 개념. 일하거나 쉬거나 혹은 전지전능한 존재를 경배하기 위해 인간은 요일을 만들었다. 나는 예전부터 요일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곤 했었다. 요일이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말엔 쉬어 라는 따뜻해 보이는 말 이면엔 평일엔 반드시 뭘 해야 돼 라는 강요된 의무감이 숨어있다. 마치 기계의 과열을 막아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중간 냉각기를 갖게 하는 모습과 닮아있다. 내가 만약 피라미드 건설의 중간 관리자라면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인부들을 의무적으로 쉬게 했을 것이다. 인부들이 지치거나 부상을 입는다면 능률이 떨어져 전체적인 건설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물론 인부들이 허튼 생각, 왜 내가 돌을 나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테니 말이다. 평일에 왜 일하는가? 어찌 보면 당연한 이 질문은 쾌락이 존재하는 주말의 휴식에 묻히고 만다. 이 쾌락에 대한 비용을 평일에 일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대신 지불해주기 때문이다. 인과관계가 뒤틀려버린 악순환의 시작이다. 여기에 남들도 다 한다 라는 보편성이 자리 잡으면 그야말로 완벽해진다. 남들도 다 하니까 이 근본도 없는 쓰레기 같은 대답이 결국 왜 내가 돌을 나르고 있는가 라는 수호천사의 속삭임을 짓밟아버린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류 역사에서 자행해온 노예 제도의 시스템이다. 남들도 다 한다. 대부분의 인간 문명은 소수의 귀족과 대다수의 노예, 즉 대다수의 남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했는가? 남들도 다 하니까 이 정도 급은 되어야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으니까. 왜 남들 하는 것을 따라야 하며 왜 이 정도 급은 되어야 하는 걸까? 이것들은 사람들의 발에 채워진 족쇄이며 이마에 찍힌 표식이다. 노예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돌을 나르며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정도 날랐으면 그래도 쟤보다는 잘 나른 거겠지?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받겠지? 노예들의 속사정은 주로 이런 식이다. 피라미드의 설계자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흡족해할 것이다. 중노동을 하며 고작 한다는 푸념이 옆 노예와 비교하거나 어떻게든 인정받을까 하는 것들 뿐이라니. 이곳에는 혁명과 반란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시키지 않아도 다들 스스로 열심히 날라 인정받고자 하기에 누군가를 위한 피라미드만 더욱 빨리 지어질 뿐이다. 잠들어 있는 채 흐름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의 가치와 기준은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안전한 느낌을 주는 보편성이라는 것에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 그렇게 보편성을 따라 길을 걷다 보면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두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으며 자신에게 자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잊은 채로 주변 노예들과 비교해가며 괴로움을 느끼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나르게 된다. 자신이 지금 나르는 돌이 누군가를 위한 거대한 건축물의 일부라는 것은 더 이상 상관할 바가 아니며 주된 관심사는 다른 노예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나르는 돌의 무게일 뿐이다. 사람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습성이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다른 멋진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심지어 직업을 정할 때조차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게 정한 기준에 미달했을 때 좌절감, 압박감, 성급함, 조급함, 우울함, 온통 멋 같은 감정의 파도가 몰아친다. 그럼에도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의 환경을 컴플렉스란 폴더에 집어넣곤 묵묵히 돌을 나르러 떠난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겠지. 주변을 둘러보자 온갖 남들이 하는 일을 구경할 수 있다. 어디 취업했다더라, 뭘 창업했다더라, 어떻게 뭘 하고 있다더라. 몇몇은 열심히 사는 또 다른 남들을 따라간다. 블로거로 월 수입이 어떻고 대행구매니 뭐니 이것만 하면 당신도 어쩌고 저쩌고. 이제 듣기도 지치지 않는가? 이것저것 다 따라가 보라. 결국엔 지치고 쓰러져 폐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나는 이런 불행함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삼라만상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어떤 한 대상을 인식하고자 할 때 주변 환경을 기준으로 정의 내리려 하는 습성이 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 점? 아니면 검정 동그라미? 아니면 고양이 코딱지? 이 자체만 두고 보면 무엇으로 불러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주변 환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다. 주변에 선을 그려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하는 점으로 바라보자. 2,3이 될 수도 5,2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주변을 기준으로 정의 내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을까?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형제,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동료 등등. 나 이외의 다른 것을 기준으로 잡은 뒤 나를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거나 나라는 점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코즈미 코로라는 말이 있듯 인간은 미지의 것,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공포감을 느낀다. 따라서 나를 비롯한 세상 만물을 정의 내려야만 두 다리를 땅에 디딘 듯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의 내리기 위해 외부 환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을 위치시키려 애쓰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자신을 정의 내리기 위해 사용한 주변 환경이라는 기준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점 하나만 달랑 남아서 초라해 보이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엄청나게 큰데 당신은 눈에 잘 배지도 않는 고작 점 하나 정도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어떻게든 주변 환경을 끌고 와 자신을 정의 내리고 싶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당신을 정의 내리면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지역 출신, 어디 학교, 어디 회사 등등 김연아, 손흥민, 우리 지역 누구, 우리 학교 선배, 우리 회사 사장님 등등 본인이 아닌 소속된 집단의 성과로부터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당신이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한 것처럼 기뻐하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돌을 지 아무리 멋들어지게 날랐다 하더라도 그 피라미드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지점이 노예와 귀족이 나뉘어지는 부분이다. 단순히 재산의 정도, 사회적 지위가 노예와 귀족을 구분하지 않는다. 자신을 정의 내리는 방식의 차이가 이 둘을 구분한다. 노예는 외부를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 내리고 귀족은 태생부터 고귀한 존재로 스스로 그러하다. 초라한 점을 다시 바라보자. 그리고 이 점을 확대해보자. 이 점은 무한에 가깝게 확대되어질 수 있다. 미시세계의 상대적 거리는 우주의 행성 간의 거리 못지않게 무한하다. 즉, 이 점 안에도 우주가 담겨있다. 기준을 제거한 채 그저 당신으로만 존재하는 당신은 무한하다. 보잘것없는 외부 환경을 끌고 와 당신을 정의 내릴 필요는 처음부터 없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우주였다. 소크라테스는 이 사실을 알고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노자도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아는 자는 밝다. 두 사람 모두 말하고 있다. 당신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기했다. 살랑거리는 꽃잎, 떨어지는 낙엽, 흙의 감촉.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활짝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곤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뒤 정의를 내린다. 이것은 꽃잎이며 낙엽이고 흙이다. 그렇게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 정의 내리게 되면 문득 궁금해진다. 그럼 나는 무엇일까? 이어서 정의 내리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라는 기둥을 붙잡고 나의 존재를 정의 내린 인간. 기둥이 무너져 나의 정의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다해 붙잡는다. 기둥들과 나의 간격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나오는 감정.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열등감, 혹은 쟤는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시기, 질투. 이런 상태의 인간은 다루기가 쉬워진다. 남들도 다 하는 이것 하나만 바꾸면 모두가 한 번에 움직여주니까. 서로 비교해가며 좀 더 나은 돌을 나르기 위해 알아서들 애써주니까. 피라미드 건설의 비밀은 인간이었다. 이제는 기둥들을 뽑아버리고 홀로 남은 자신의 고귀함을 느껴보자. 처음부터 기둥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스스로 존재하며 내면의 무한함을 품고 있는 자신에게 물어보자. 왜 나는 돌을 나르고 있는가? 누군가의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아니면 나만의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만의 예술작품을 만들고자 돌을 나르는 일주일엔 요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일매일이 나를 경배하기 위한 주일이니까.